요즘에 이제 뭔가를 심을 때가 됐죠. 네. 저희 집 앞도 이제 뭔가 심는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허브도 많이 심잖아요. 지금부터 허브를 많이 심기도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집에 보니까 스피어민트하고 페퍼민트가 있었거든요. 네. 보면은 모양이 비슷해서 만져보지 않으면 향을 잘 몰라요. 스피어민트? 비쌀 것 같아, 스피어민트는 진짜. 껌향 나는 거. 그다음 네네. 페퍼민트 그 톡 쏘는 향이 나잖아요. 네. 오늘은 에센셜 오일의 특성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에센셜 오일의 특징 중에, 특성 중에 이 화학 성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에센셜 오일의 순도와 치료적 가치를 결정하는 인자 중에 있는 이 화학 성분이 어떻게 조성이 되느냐, 생산된 식물의 부위, 어디서 부위, 그 다음에 토양 조건, 그다음에 비료, 지리적 여건, 그리고 기후, 비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위도, 이런 것들, 그리고 계절, 여름이냐, 겨울이냐, 뭐, 가을에 수확하느냐, 그리고 추출법, 뭐, 앱솔루트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용매 추출법이냐, 이제 압착법이냐, 그리고 수증기 증류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 화학적 성분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로즈마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로즈마리는 케모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학명이 다 똑같죠? 보이시나요? 학명이 다 한번 학명 읽어보시겠어요? 로즈마리누스 오피셜레이스 오피시날리스. 리스 오피시날리스. 오, 좋아요. 오피시날리스. 로즈, 오피시날리스 마리누스. 마리누스, 오피시날리스. 똑같은 문자 저쪽이랑 다. 네. 지금 첫 번째인 버베논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 성분을 보면 알거든요. 알파피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노테르펜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보이고 18시네올이라는 함유량이 되게 많죠. 그래서 CT라는 거는 그 이제 케모타입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로즈마리우스 오피시날리스 하고 CT.버베논 이렇게 적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버베논은 프랑스에서 주로 이제 추출이 되고요. 여기에서 있는 그 성분이 18시네올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8시네올은 옥사이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산화물, 거담에 좋아요. 화해. 로즈마리를 딱 맡아보면은 이제 뭔가 화하고, 이제 숨쉬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래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케톤 성분이 조금 적은 편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효능에 간과 쓸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대요. 이게. 간과 쓸개. 로즈마리 버베논. 케모타입이 버베논 타입인 거는 간과 담낭, 쓸개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로즈마리의 종류가 지금 여기 세 종류예요? 더 많아요. 아, 더 많은데 그 중에 이게 네, 케모타입이라는 게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버베논은 프랑스에서 자라는 건데 네. 이런 효능이 있다. 간과 쓸개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고 지금 CT18 시네올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주로 티니지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된대요. 어디요? 튀니지. 튀니지. 응. 튀니지. 그리고 이 18 시네올이 있다는 거는요. 이게 로즈마리가 바다에 있으리란 뜻이잖아요. 바다 근처에 있다 잘 자라거든요. 티니지는 바다 쪽 이렇게 왜 아프리카 쪽에 그 바다 접해져 있는 바다랑 겹쳐 있지, 지중해랑. 18 시네올 성분이 이제 많고 알파피네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캠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좋고요. 마지막으로 캠퍼라는 게 있어요. 그 캠퍼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케톤이라는 거 있었죠. 케톤이 뭐였죠? 점액. 점액. 점액질 우리가 말했던 그 점액. 묽게 해준다고 얘기했었어요. 옥사이드는 거담제. 케톤은 점액을 묽게 해준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케모타입이 다른 경우에 있는 로즈마리 세 가지.
로즈마리우스 오피시널리스하고 시티점 버베논이라고 했을 때는 간과 쓸개를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그리고 로즈마리우스 오피시널리스 시티점 1,8 시네올은 호흡기 질환에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즈마리우스 오피시널리스 시티점 캠퍼는 통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캠퍼는 어느 지역에서 생산돼요? 많이? 스페인. 아, 스페인. 네, 버베노는 프랑스, 1,8 시네올은 티니지, 그 다음에 캠퍼는 스페인 쪽. 이렇게 원산지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이제 로즈마리는 케모타입에 따라서 달라진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식물학적으로 품종이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유칼립투스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유칼립투스 글로블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모두 이제 유칼립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유칼립투스 글로블러스. 우리가 보통 쓰는 지금 유칼립투스 있잖아요. 선생님들 쓰고 계시는 유칼립투스가 이제 유칼립투스 글로블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 시네올이 69%나 들어있죠. 호흡기계에 좋은 거예요. 이 1,8 시네올이 아까 전에 말했던 옥사이드 계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옥사이드 계열이에요. 1,8 시네올. 두 번째, 유칼립투스 라디아타. 이제 나중에 시중에서 라디아타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학명에서. 그러면 그거는 대상포진이나 피부계 질환 이런 거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극성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라디아타는 순해서 어린이나 노인들도 쓸 수 있어요. 직접 피부에 바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블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자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한테 쓰게 된다. 이제 그러면서도 호흡기에 좀 써야 된다 하면은 글로블러스보다는 라디아타를 쓰는 게 더 낫겠죠? 자, 세 번째는요, 유칼립투스 시트리오도라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레몬 유칼립투스라고 불러요. 레몬 유칼립투스. 우리가 이제 뭐 천연 버무리를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뭐지 모기 기피제 같은 거 만든다고 할 때는 얘가 베이스예요. 레몬 유칼립투스. 방충 효과가 있어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있는 그 유칼립투스와 세 번째 유칼립투스의 화학적 조성물이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아, 정말. 1,8 시네올이 69%, 1,8 시네올이 57에서 72% 정도 들어있는데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1,8 시네올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호흡기에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시트로넬이라는 이 그 방충 효과에 좋은 이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시트로넬랄이라는 이 성분은 방충 효과가 있어서 다른 곳에 만약에 오일들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런 오일들이 다 방충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실 때 보다 보면은요, 우리가 오일을 사지 않고도 이런 성분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어떤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써여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아, 요거는 지금 호흡기계보다는 방충 효과에 더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트리오도라? 시트리오도라. 오도라. 그렇게 하는데 이 시트리오도라는 학명이고요. 보통은 레몬 유칼립투스라고 불러요. 네. 그 다음 라벤더를 볼게요. 라벤더는요. 식물학적 품종이 다른 경우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 앙구스티폴리아라고 우리가 쓰는 라벤더 프랑스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프랑스 지역, 그 프로방스 지역에서 나오는 거 불가리아랑 프랑스 그쪽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쓰고 있는 라벤더 같은 경우는 리날릴 아세테이트라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에스테르예요, 에스테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이 라벤더는요, 심신 안정되고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화상에도 좋고 수면에도 좋고 그냥 그 뭐지? 희석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라벤더 같은 경우는. 자, 두 번째는요, 라반딘이에요. 라반딘 들어보셨어요? 라반딘? No. 만진? 못 들어봤어요. 네. 이게 좀 싼 오일들 같은 경우는요, 이 오일을 라벤더라고 속여서 팔기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허브들- 라벤더의 또 다른 종류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라벤듈라 곱하기라고 돼 있죠. 네. 라벤듈라 곱하기는요, 교잡종이라는 소리예요. 아, 그래서 추루 라벤더랑 여기 스파이크 있잖아요. 이 라벤더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섞인 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사람이 섞은 게 아니고 천연적으로 교잡종이 된 거예요. 얘 라벤더 이 앙구스티아 폴리아 품종하고 이 스파이크 라벤더 스파이크 품종이 아마 동네에 같이 있었나 봐요. 얘가 섞이면서 네, 뭐 벌이나 나비들이 이렇게 뭐가 일을 열심히 했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연적으로 나온 이제 제3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얘도 리날릴 아세테이트가 있긴 하지만 얘는 뭐가 있냐면 신경계를 자극시켜요. 신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라벤더 밭에서 보는 그 라벤더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추루 라벤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아는 라벤더 앙구스티폴리아를 추루 라벤더라고 불러요. 추루 라벤더. 그래서 라벤더랑 라반딘 이런 거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사실 향이를 맡고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석금질 되는 그런 게 많이 되는 오일 중에 이용되는 오일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라고요. 신경계를 자극시키고 방충 효과가 있고 스킨케어에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자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고요. 라벤더랑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라벤더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시네올, 아까 좀 전에 우리 유칼립투스하고 로즈마리 했던 그런 것들과 캠퍼, 리날롤이니까 이 라벤더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성분만 봐도 좀 코를 톡 쏘겠구나. 뭔가 호흡기가 좋아지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통 효과에도 좋고 이 라벤더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요. 왜 라벤더 비누 우리 만들잖아요. 보통 네. 이렇게 천연 비누 만드는 데서 보면은 이 첫 번째 얘기했던 라벤더 앙구스티폴리아 같은 경우는 빨리 날아가요. 향이. 그런데 지금 라벤더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덜 날아가기 때문에 요거를 비누에 좀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오일 가지고서는 비누를 만들면요. 나중에 향이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왜냐면 이게 CP라고 그래가지고 저온으로 숙성이 되면서 이게 향이 빨리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누 만들 때 사용하는 오일들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더우드인데요. 시더우드가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사실 세드로스 아틀란티카라는 것들이 시중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주니페루스 비르기니아나라는 오일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시더우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지만 이렇게 학명이 아예 다른 경우도 있어요. 주니페리우스 비르기니아나는요, 측백나무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더우드 오일에다가 써 있는 걸 보면요, 연필향 목부 오일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는 그 시더우드랑 이제 시중에 있는 소나무과에서 나온 시더우드 향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서 성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더우드 향이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분이 비슷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쓰는 시더우드는 뭐예요? 이게 식백나무과. 식백나무과? 식백나무과로 쓰는 지금 탈모 방지해주고 스트레스랑 불안이랑 긴장 완화하고 있는 이거가 이제 우리가 쓰는 거고요. 네, 시중에서 다른 이제 오일들 파는 것 중에 학명들을 보면 대부분 시더우드, 세드로스, 아틀란티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남성 향수에 많이 쓰여요. 음, 왜 우디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디향. 우드향 그런 많이. 얘기할 때 말하는 그 시더우드다라고 하면은 이 주니페리우스가 아니라 세드로스, 아틀란티카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향.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는 이 세드로스, 아틀란티카는 소나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알러지성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요즘에 지금 송화가루 엄청 날리는 거 아시죠? 네. 그걸로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잘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우디 향은 네. 남성 쪽인가 봐. 남성 향수에 쓰는 원료라는 거 보니까 좀 남성이 풍겨야지 남성적이고 좋은 거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냄새인가 봐. 그렇죠. 여자가 쓰기에는 이거는 남성 향수에 쓰이는 냄새다 이거지 여자는 안 맞는 건가 봐. 여자 향수라고 하면 우리 보통 좋은데? 뭐가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꽃? 그치. 꽃향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거를 여성용 향수라고 많이 사람들이 예, 인식을 해요. 예, 예. 어. 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맞아. 이런 우디 향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우디 향을 강하게 쓰느냐 아니면 약하게 쓰느냐를 차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목적 향이 그 여성 계열의 향수들은 거의 꽃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디가 안 들어가진 않아요. 예, 조금 들어. 아니 그러면은 우디 좋아? 저는 우디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 머스크 향이라고 옛날에 아 그것 머스크 향. 음. 머스크 향이라고 하는데 약간 보통 이게 꽃향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약간 냄새는 약간 호불호가 분명히 할 것 같다. 그쵸 향이라는 게 뭐 다 어. 호불호가 있는 거긴 하죠. 근데 왜 꽃향 같은 거는 이제 여자들이 쓰면은 그냥 아, 누구나 다 향기로워 다 좋다 여겨지는데 이 우디 향은 호불호가 더 꽃향보다 더 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우디 향은 남성 향수 원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말이야.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음, 왜냐하면 이게 옛날부터 많이 쓰여 오던 거잖아요. 향수의 역사가 꽤 오래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정형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여자는 어때야 된다. 이게 음,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뭐 정숙해야 된다. 뭐 현모양처다. 뭐 이런 음, 느낌으로 음, 남성은 남자다워야 된다. 그리고 음,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들의 옛날 그 중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냥하고 음, 아니면 뭐 농사 짓고 그다음에 그렇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흙, 그다음에 이런 나무, 그다음에 음. 좀 전에 말했던 머스크 같은 향 이런 음. 것들이 이제 보편화적으로 남성 향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거 뭐야 나무 이렇게 측백나무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그 모양으로 그 나무 그 뭐지 무슨 전나무? 그 어? 전나무? 측백나무가 뭐예요? 뭐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음. 그것도 약간 이제 꽃 같지는 않지만 사이프러스 향도 되게 좋더라고요. 사이프러스는 측백나무예요. 아, 그죠? 그 측백나무. 측백나무야. 그것도 약간 이런 그러면 그게 시더 우드네 느낌이. 측백나무 과의 나무, 그러니까 나무 향이라고 나무 향이 그러네. 다 나무 우디 쪽이네. 쪽입니다. 그 사이프러스 비누를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사봤는데 향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어, 내가 쓰던 막 이렇게 플로랄 계열의 그런 비누랑 완전히 다른 저기 이렇게 약간 또
저런 데다가 이렇게 속옷 같은 거 이렇게 넣는 서랍에다 이렇게 막 저는 비누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많이 그거를 하거든요. 되게 매력적이더라. 그래서 이런 향도 되게 좋구나. 약간 느낌이 약간 남성 향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뭐 그렇게 지독하지도 않으면서 하여튼 은은하게 매력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누는 이제 숙성이 되면서 또 향이랑 섞여가지고 그게 또 다른 느낌으로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향과 또 이제 약간 이제 그 뭔가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쓰는 것들과 섞여 있으면서 또 달라지는 그런 향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고 우리 그 문쌤 같은 경우 그럼 어떤 종류의 향을 좋아하세요? 이 우디 쪽보다는 아무래도 플로랄 쪽인 것 같아. 이렇게 나는 향수를 많이 안 쓰는 편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런 꽃향기 같은 상큼한 그런 냄새가 나면 진한 거 말고 은은하니 나면 이런 향수는 써도 좋다, 괜찮다 이렇게 느껴져. 약간 멋있는 약간 느낌이 왜 그런 꽃향이 아닌 걸 좋아하는 네. 사람들은 약간 굉장히 멋있는 스타일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그 남성 향수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향수군 이제 보통은 이제 유니섹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옛날에는 중성적인 거. 남성향, 여성향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섞여 있는 향이라 남자가 맞아. 써도 되고 여자가 써도 되는 향들이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많이 펴져요 요즘에는. 그냥 중성적인 향, 그러니까 누가 쓰는 향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른 향들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도 베이스가 이제 어떤 게 함유량이 많이 들어있느냐 하지만 보통 베티버도 남성 향수에 많이 사용한다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거든요. 베티버. 그거는 오래전부터 베티버는 그렇게 쓰여왔어요. 흑향. 우리가 보통 흑향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런 그 남성 향수에 쓰이는 이런 것들도 이제 조합을 잘 하면은 그 여성들이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여자들이 그런 남성 향수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제 여자들이 사회로 나와서 일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여성성을 이제 보여주기보다는 이런 남자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또 커리어 우먼들 있잖아요. 그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꽃향이나 이렇게 살랑살랑한 향보다는 약간 묵직하고 내가 이제 신뢰감을 준다라는 느낌의 이런 향을 쓰기도 해요. 약간 느낌이 능력 있어 보이지. 연약해 보이지 않고. 맞아요. 꽃향은 왠지 좀 낭만적일 것 같고. 너무 여성성, 여성 이런 거. 맞아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샤넬 넘버 5에 그 베티버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샤넬 넘버 5는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한번 저기 맡아봤는데 그게 오래된 향수잖아요. 그게 마릴린 먼로가 뭐 향수만 잠옷으로 샤넬 입었던. 넘버 5만 이렇게 딱 하고선 잔다며 빨가먹고. 네. 그래서 맨날 마릴린 먼로의 잠옷이라는 둥 뭐 그런 아무것도 안 입고 그것만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근데 그렇게 좋나? 그래서 맡아봤는데 샤넬 매장에서 몇 번 봐서 요즘에 개발돼서 나오는 향수들이 훨씬 좋은 게 많고 옛날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도 꽃향 쪽이 좋아하는 편이라 저는 사실 예전에 이거 아로마 하기 전에는 미스 디올 했거든요. 미스 디올. 자도르는 약간 그 남성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 자도르. 그런 우디랑 이런 머스크 계열이라고 하면 저는 미스 디올 완전 플라워. 미스 디올은 좀 나중에 나온 거지. 네, 미스 디올. 자도르는 되게 오래된 거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향수를 통해서도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다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각을 자극시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후각으로 우리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에 향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아. 냄새의 기억은 오래 간대. 맞아.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마릴린 먼로를 통해서 광고를 한 거질 수도 있지. 샤넬 넘버 5를 해야지만 되게 뭔가 섹시 어필을 할 수 있고, 내가 되게 육감적이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게 하는 거일 수도 있었어요. 맞아.